사실 밖에서 편안하게 밥 한 끼 묵던 게 언제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데 어떤 게 달라지는지 궁금증도 풀어보고요. 코로나가 시작된 뒤부터 귀찮고 힘들더라도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매 씻고 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651일 만에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만큼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면서 우리 부산의 코로나 상황도 진단해 보입시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40명 나왔거든요. 부산의 신규 확진자 4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집단 감염이 이렇게 좀 안 잦아드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은 이제 안정세로 좀 접어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신규 집단 감염이 꾸준히 발생 중입니다. 뭐 부산 진구 사업장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현재 5명의 추가 확진자가 생겼고요. 기존에 있던 금정구, 목욕탕 그리고 연제구 병원 등에서도 계속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해서 확진자 숫자는 뭐 30명대, 4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 또 해운대 한 중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린 학생들은 좀 백신 접종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까 봐 그게 걱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최근 닷새간 전국의 그 유초중고 학생 1,777명이 추가 확진이 됐는데요. 하루에 한 200명대로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존에 접종 완료를 한 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학생들은 접종을 시작하거나 또는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그 확진의 사례는 훨씬 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뭐 전국적인 추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돌아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감염의 사례도 생각보다 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가지고요. 이제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약 없이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부산의 코로나 확진자의 10% 정도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이 공식적으로는 내국인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록된 분이 아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부산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은 사실 백신 접종을 지금까지 꺼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상구 모라동에 이러한 그 미등록 외국인도 같이 접종을 할 수 있는 그 외국인 현장 접종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달 24일, 31일도 시범 운영을 해서 외국인들이 접종을 할 수 있게 사전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남구의 예방접종센터에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창구를 만들어서 접종률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을 좀 지원하는 지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접종센터를 통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지금 듣고 계시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불법 체류 상태라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미등록 외국인을 위한 일종의 센터를 배려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 이번에 접종을 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 접종하고는 미등록된 외국인들은 뭐 단속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에 또 혹시 이제 알고 있는 분 계시면 바로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 70세 미만 확진자인 경우에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입원 요건이라든지 본인 뭐 희망사항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와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양성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시설 격리하는 대신에 집에서 머무르는 재택 치료자가 현재 총 2,088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확진자의 40%까지 증가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저질환이 없거나 또는 70세 미만의
확진자 중에 기저질환이나 입원 요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택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뭐 생활치료센터나 그다음에 중증 뭐 치료센 병상 그리고 감염병 진단병원의 병상이 40%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향후에 위드 코로나 이 정책에 의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기존의 정책으로 병원에 수용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하는 것으로는 수용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중 중도의 가능성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상태가 좀 괜찮은 70대 미만의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권유하겠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 환자 등 좀 중증도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입원 치료를 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 거죠. 만약에 확진자 되면 지금은 생활치료센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도입이 될까요? 지금도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는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적극적 권유라기보다는 뭐 이전의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어린아이와 같이 확진이 됐다든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재택 치료를 권유를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좀 폭을 넓게 해서 재택 치료를 권유하고 있고 현재도 한 2,000여 명이 넘는 분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 하는데 뭐 이게 3단계에 걸쳐서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크게는 1, 2,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생업시설의 운영 시간 이런 것을 완화시킨다. 2단계는 대규모의 행사를 허용한다. 3단계는 사적 모임의 제한 자체를 해제한다라는 흐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단계는 11월 1일 날 시행하게 되고요. 이때는 유흥시설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그 대신에 이제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백신 패스를 통한 그런 이용이 가능한 쪽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이 되고요.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3일은 2단계, 내년 1월 24일은 3단계로 개편하고요. 이건 이제 6주 간격으로 해서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서 만약에 폭발적인 증가세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없다면 요 순서대로 이런 그 단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확진자를 이제 공표하는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니라 위중증자로 지금 방점을 바꿔야 된다. 이런 통계 방식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언급이 없는 이유가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하게 된다면 기존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이 확진자가 분명히 굉장히 증가할 겁니다. 그건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재택 치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돼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단계를 다시 재조정해서 그러니까 단계를 높인다든지 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유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위중 중도나 사망의 확률의 퍼센트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제 발표의 상황들도 그 숫자는 발표를 하겠으나 그 숫자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위중 중도나 사망률의 증가에 따라서 이런 단계를 조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순차적으로 지금의 채택되는 그런 단계를 시행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백신 패스 얘기를 하셨는데 뭐 요게 이제 뭐 인원수 제한이나 이런 데 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뭐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뭐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의료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시설들 이런 데는 접종 완료자 또는 음성 확인자만 이용 또는 면회가 가능하도록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00명 미만으로는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넘었을 때는 백신 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번 위드 코로나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백신 패스를 뭐 늘 갖고 다녀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예. 백신 패스가 어떤 부분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어떤 피치 못해서 또 못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상대적인 좀 불합리한 어떤 그 차별이 아니냐라는 예, 예. 사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지만 백신 패스 자체가 거꾸로 어떤 어드밴티지를 준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어떤 그 우리가 방역을 하는 단계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그러운 좀 이해와 그리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백신 패스 요거 때문에 검사를 더 자주 백신을 못 맞았는데 더 자주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본인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예. 들으면 이제 확진자가 막 늘어나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진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예.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또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지금 몇 번 언급을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출현할지에 따라서 이 판도가 바뀔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접촉해서 조만간 뵙기를 바랍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